비상계엄에 참여한 검찰이죠. 검찰이 비상계엄에 참여했습니다. 이놈들이. 방첩사 사령관이 제1차장인가 하는 자기 부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날 밤 3일이죠.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니까 지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관이 가서 서버를 다 포렌식을 해야 되네. 포렌식 제일 잘하는 게 검찰이잖아. 경찰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올 거다. 그러니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도 저 윗대가리에서 비상계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후 여사령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다. 정 1처장은 당시 방첩사 3층 보안실에서 출동하는 4개 팀장과 실무를 맡은 중령 한두 명을 불러 임무를 부여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정일전 추 의원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정보가 그쪽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정 1처장은 다른 4개 팀장들에게 당시 4개 팀장들에게 이게 다 대령급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고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 그 조태웅이 국정원장이잖아. 이놈의 자식도 여기 다 걸린 겁니다. 지금. 지시한 거죠. 검찰도 국정원도 올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는 걔네들이 하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놈이 알고 있었는지 그거 밝혀내서 그것도 이제 아주 족쳐야 됩니다. 4명의 팀장은 군사보안실장, 육군대령이죠. 사이버보안실장, 이게 다 공군대령, 정보보호단장, 육군대령, 과학수사센터장, 육군대령. 이 4놈한테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내란 동조자가 아니라 내란 가담자예요. 근데 지들이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미친놈들이죠. 내란을 일으킨 어둠의 세력. 그래서 여기에 노상원이 들어갔습니다. 노상원이는 이제 이 문상호의 전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노상원이라는 놈은 전임 정보사령관이었는데 요 자가 포고문 제1호를 쓴 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요거 긴급 체포됐어요. 그 조태용은 국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 놈도 이제 족쳐야 되는 놈이죠. 국정원에서 가담했어요. 자, 요 놈들이 그 쥐새끼들이라고 내가 명명하는 거죠. 그 쥐새끼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쥐새끼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좀 축소해서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쥐새끼들은 잡식성에서 인간이 먹는 것을 모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연구할 때 꼭 실험 쥐를 해가지고 실험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도 뭐 식품공학이라든지 또는 식품영양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쥐를 대량으로 길러서 이것저것 다 쥐 가지고 실험합니다. 쥐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빨리 번식하고 잘 살아요, 얘네들이. 잘 먹고. 그리고 야행성이야.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쥐새끼들이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들이 지난번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내란을 뻔히 보면서도 긴급 체포하지 않았어요. 왜? 얘네들도 걸려 있거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 검찰 특수 조직
이 대검에 나가 있는 놈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놈도 수사 받아야 될 놈이죠. 심우정도 똑같고 박세현도 다 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유전자가 진화해서 오늘날은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놈들은. 그래서 수사에서 손 떼도록 해야 됩니다. 빨리 특검이 출발해서 특검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 추경호를 비롯한 이제 권성동이 나타나는데 권성동이도 완전히 주새끼입니다. 그 국힘당 105명의 주새끼들 12명이 지금 찬성을 탄핵 결의안에 찬성을 했으니까 요 중에서 12명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12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충 7명은 다 본인이 사전에 얘기를 했고 자기는 찬성하겠다고. 그러니까 12명이니까 7명이 찬성했으니까 5명이 이제 몰래 찬성을 한 거예요. 당론에 반해요.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1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족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 정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산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같은 놈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민 전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공산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아예 우리로 말하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산당과 국가 그다음에 인민 이렇게 서열이 딱 정해 있어.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국가도 관심이 없어. 우리의 그 시민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는 놈들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해체돼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다음에 요 두 놈이 있어요. 한동훈과 한덕수. 한동훈은 계속 그 자기 서사를 만들어갈 능력이 없는 놈이에요. 그 주새끼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수없이 아침에 말했다가 저녁에 딴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딴소리하고 그냥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런 놈이 있을까 싶어. 당 대표란 놈이 멋만 부려. 저는 그냥 너무 한심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놈이 어떤 저렇게 멍청한지 하루 앞을 못 내다봐. 아유 참. 근데 저런 놈을 따라다니는 놈들도 또 있어. 그 똑같은 놈들이지. 한덕수 똑같은 놈이야 이게. 나이만 처먹었지 아무것도 아닌 오로지 그 학벌 하나로 뭘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성취한 게 저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한덕수 내놔봐 임마. 없어 이놈은. 잘난 체만 하는 거야. 잘난 채. 이게 지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하고 있다. 한덕수.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지? 한덕수를 어떻게 그렇게 노무현 때도 총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잘난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는 거야. 보이스카우트인가? 뭐지? 스카우트 전 세계 스카우트 대회. 스카우트인가? 그게 뭐지?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세계 대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거기 나가는데 뭐 하버드 티 이거 입고 나가잖아. 미친놈이야 그래 미친놈. 철저한 기회주의자야. 이게 절대로 그 공직에 못 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장종지만한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봐. 그러니까 뭘만 생각하느냐? 자기 이익이 뭐냐? 그 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지. 당장의 이익이 뭐냐? 아휴, 이런 놈들이 공직에 나와서 진짜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이 노동자들의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겠냐고 생각을 해봐. 이 쥐새끼들이 앉아서 국고를 탁 갉아먹고 있는데 그걸 뚫고도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든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진짜. 이놈들. 내가 오늘 그 주제가 뭐야?
of Trucks Tactic, 임무형 전술, Mission Command 또는 Mission Type Tactics, 그겁니다. 이거를 오늘 가르치는 건데 그것을 잘 배워서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그 다음에 이상민, 뭐 조지호, 김봉식 이놈들, 이상민 저놈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한마디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 돼요. 민주시민 교육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이놈은 감옥에 반드시 집어넣고 빨리 헌재가 그 파면 조치를 취해서 다시 이런 일이 헌재는 파면 조치하고 감옥에 그 형사재판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여간 최대로 큰 그 형벌을 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세상, 후진국형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사회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그 원리, 그것을 제시해서 베를린에 국제 투명성 기구를 셌죠. 이 세 가지가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청렴성은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커버하면 되고, 어카운터빌리티는 조직 설계 중에서도 직무 설계에 관한된 거예요. 트랜스페런시는 조직 설계 전체,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는 의사결정, 투명성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건 조직 설계 전체죠. 조직과 직무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터 아이겐이 그 독일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게 독일식이야. 내가 이 부패에 반대한다는 책을 썼잖아. 그 베터 아이겐이.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독일 놈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세계적인 기구가 됐어요. 그 자기 친구들하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설 그 국제 투명성 기구를 만드는데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지부를 파견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죠. 저도 조금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제 능력으로 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건민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면 우리 건민내를 통해서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민주주의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게 퍼져 나가서 우리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서 그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다음 해에서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세미나 워크숍을 오프라인으로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이러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불완전하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서로 협력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DNA가 협력적 DNA 속에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무리를 지어서 살지만 인간은 그런 생물학적 본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영혼의 능력이다.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의 능력. 진선미를 분별해서 종합한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류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 사회를 건설해 나가면 우리 한국식 K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꿈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